안녕하세요. 사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잠시, 역장이라고 하는, 그 역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할아버지의 묘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의, 어떤 특정 할아버지의 자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손을 할아버지가 이미 묘가 있는 그 봉본을 거슬려서 그 위에다 후손들이 묘를 쓰는 거를 역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역장이라고 하냐면 후손뿐만이 아니라 이미 묘를 썼는데, 능이 됐던 썼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을 위에다 쓰는 것을 역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스를 역. 이미 묘역이 있는데, 그걸 거스려서, 장사를 지냈다. 그래서, 그런 걸 장묘를 역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마치 풍수학회나 이런 데를 보면은 역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전부, 외정 때, 식민지 시대 때 재산을 찬탈하기 위해서 묘지권을 확보하려고 전부 이 시대에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학회나 이런 거 예전에 이 수장들을 보면 대부분 친일파 후손들이에요. 왜? 소송 걸리면 이런 사람들이 학회를 만들어서 옹호를 해주고 마치 인후부증을 서주면 진짜 토지 선영의 주인은 패소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이렇게 짬짬이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선조실록 65권 이 선조 36년 8월 13일 이때의 이제 이 기사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세상에 전하기를 청주한 씨가 기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길, 임금이 이르길 무슨 까닭인가? 그게 어째서 그러냐? 이제 질문을 하니까 경영이 아뢰기를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이 이제 국후였기 때문에 한을 가리켜 기자의 후손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족. 한족이 중원에 있는 한족이 아니라 우리 대한족을 한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식민지 시대 때 역사가 쪼개지다 보니까 나눠 가진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 한족은 전 세계 통일해서 한족, 대한족, 이게 이 코리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한의 칸이나 진한의 칸이나 변한의 칸이나 이게 모든 게 마한이 이게 고려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옛 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중원에서는 이걸 한나라로 빼간 거고 서로 나눠 가진 거예요. 로마사로 이게 바뀐 거고, 신격화된 신화정이 있을 때 그 전에는 그리스 역사였는데, 그 그리스 역사도 하나라, 은나라라고 하는 한의 역사를 빼간 겁니다. 서구에서. 이 식민지 시대 때 전부 다 왜곡된 거예요. 다 빼간 겁니다. 나눠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만 자체가 그러니까 기자의 다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진이 주신으로 주신제국, 이게 기자 당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라, 은나라는 원래 하은의 단음은 한이고, 이게 옛 고구려, 옛 한국, 이걸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게 조선이 아니라
그 고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자 주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 전부가 이게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지 다 이게 한국이에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다 이 기자의 후손들입니다. 한국인들은 고려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뭐 공가, 인가, 선우가도 기자의 후손입니다. 대개 기자의 작은 아들은 우에 봉해졌으니 선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이 이르길 어느 중국 사신이 기자묘를 보고 말하길 이것은 역장이니 너희 나라에는 반드시 기자의 자손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하자 경연이 아래길 그것은 풍수설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여기에서 우리가 그 국어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독해력이 문해력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뭐냐면 중국 사신이 폄하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얘기했건 그거는 여기에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중국 어느 사신이 기자묘를 보고 말했대잖아요. 이것은 역장이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역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자의 묘가 역장이라고 하는 거는 단군묘 위쪽에 능선 위에 써졌을 때 역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 수가 없고 단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역장이면은 뭐예요? 자손이 없을 거, 대가 끊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역장이면은 반드시 기자의 자손이 없을 것이다. 대가 끊긴다는, 역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역장이 풍속이에요? 우리나라에? 여기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역장을 하면은 집안 대가 끊긴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역장이라는 풍속 자체가 없다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연이 아래기 그건 풍수설입니다. 이게 뭐냐? 풍수설에 역장을 하면 자손이 끊긴다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수학회에서 다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는 거고, 한양대 뭐 어느 분이 논문 쓴 거에도 뭐 역장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송하듯이 써놨는데 이거 전부 날조된 논문 그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5월 9일 개사 1번째 첫 번째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신기하게도 여기 정자였고 한계 저희 할아버님 문정공이죠. 이게 청주안시 문정공파 지금 40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조, 그러니까 중시조, 파시조님이 되시는 분이신데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 엄청난 대감님들이랑 정승 되시는 분들이랑 이제 이게 임금님과 이제 논하는 자리예요. 이제 어떠한 그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어요. 그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논하는데 예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이제 나누면은 정이라는 게 있고 변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거 이게 예법을 얘기하는 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 경국대전 같이 이렇게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에는 정이 있고 변이 있다. 정은 뭐냐면 여기 발을 정자잖아요. 평상시 그 일상적인 그런 그 일이 있을 때에 그 정의로운 법이 있고 만약에 격변의 시기 막 뭐가 이렇게 나라가 위태롭거나 변란이 있거나 이런 변동이 있을 그런 그 시기에는 이 예법도 변환되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만일 일이 난처한 것을 만나면, 그러니까 어떤 전란이나 뭐 이상한 상황을 만나면,
얘가 때를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가 두 적처가 없는 것은 예의 정의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그 양방 귀족충들은 그 적처를,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처를 한 명만 그 조강지처만 두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정의로울 때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병축의 두어 아내를 아울러 아내라고 통칭한 것은 예의 변입니다. 이게 뭐냐면 병축은 이렇게 겹쳐서, 그러니까 겹으로 아내를 두었다. 그러니까 여자를 동시에 얻었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자를 1번, 2번,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마누라, 뭐 이렇게 격이 없이, 뭐 서열 없이 이렇게 아내를 통칭하는 그것은 예의 변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예법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풍속이 고려 말의 사대부가 두세 아내를 아울러 얻어서 드디어 풍속이 되었대요. 우리나라 대한의 풍속이 되었대요. 고려 말부터 시작됐대요. 2명 또는 세 아내를 둘 수가 있었다는 게 여기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풍속이에요. 국초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조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이제 풍속이 계속 세속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세습돼서. 근데 이게 뭐냐, 1413년 영락 11년, 그러니까 이방원이 집권하고 그 태종이 집권하고 11년에 비로소 법을 세우고 한계를 정했대요. 그러니까 그걸 딱 한계라고 하는 건 그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그 부인을 몇 명을 둘지를 그걸 딱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릇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얻은 자는 먼저 아내를 적처로 삼게 하되,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처음으로 아내를 얻었으면 그 처음 얻은 여자를 적처,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아내로 삼게 하되, 이게 뭐냐면은 본년 이전에 아울러 얻은 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본년 이전, 이게 여기 해석을 잘못했어요. 본년 이전이 아니라 본년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에 아울러 얻은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 해에, 같은 해에 얻은 여자. 그러니까 1월에 결혼하고 뭐 5월에 결혼하고 11월에 결혼해도 이걸 전후 서열을 나누지 않고, 다만 좀비가 상등한 경우, 신분이 상등하는 경우에는 전부 아내로 통칭하였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롯이 당시에 나라에 정한 제도가 없고 습관 풍습으로 인하여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정해져요. 법적으로. 아까 법적으로 그 1413년에 정해졌다고 아예 딱 나왔지 않습니까? 예, 명문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남자, 그러니까 그 부군의 그 벼슬에 따라서 그 부인도 벼슬을 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경부인, 이걸 이제 고려 때는 정숙부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정경부인. 이게 정일품 뭐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해갖고 종일품, 아내의 봉작이에요. 아내한테도 벼슬을 주는 거예요. 이게 쭉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가문이고 묘비를 보면, 어떤 가문이고 이렇게 묘비, 이렇게 비문을 보면, 보는 방향에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정경부인이면은 정경부인 누구, 또 때에 따라서 이게 세 분이 있어요.
정경 부인 누구, 그 다음에 남편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남편이. 그러면은 이게 뭐냐, 우리는 지금 이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전부 땅을 기존 귀족층 다 도륙하고 죽여버리고 신분 세탁해서 이 땅을 뺏으려고 이제 변주해서 만든 거를 우리가 여지껏 100여 년 동안 진짜 풍속인지 알고 거짓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보통 여기 첫 번째 마누라가 애를 못 낳고 돌아가셔갖고 작고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정시를 얻은 걸로 되고, 또 여기 또 한 분 있으면 이분도 애를 못 낳고 돌아가셔서 또 얻은 걸로 되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뭐냐면 두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숙부인이 둘이 돼 있던, 뭐 영인 부인이 3명이 돼 있던, 이게 뭘 의미했냐면 아까 그 법으로 명시했다고 돼 있잖아요. 1년 안에 얻은 분들이에요. 1년 안에 얻은 분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던 뭐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 이분이 돌아가셔서 또 정부인이 이제 자격을 얻었다 이랬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아까 여기 명시돼 있죠. 1년 안에 얻어야지 벼슬을 봉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정부인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돌아가셨어도 나라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정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20년 또는 10년 후에 뭐 결혼하고 뭐 50년 후에 돌아가셔갖고 얻었다. 시기가 1년 안이 아니고 그 이상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정부인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손들이 있는데 이거 전부 없애버리고 죽여버렸던,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본인들이 여기에 마지막 자손으로 해갖고 이 두 부인들 첫 번째 두 번째 애를 못 낳고 마나님들 돌아가셔갖고 본인 할머니가 정부인으로 돼갖고 얻었다 이래갖고 뺏은 거예요. 이게 전부 일제시대 때 날조해놓은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기존에 법적으로 해갖고 패소한 이런 그 집안들이 혹시 있으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재심 신청하면은 이거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래갖고 이 재산을 전부 다 뺏어버렸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 부분 그 알려드리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저희 여기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준비 서면 대략적으로 제가 훑어 놓은 거예요. 그 대략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조선왕조까지 이렇게 그 해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19세 우리 한명욱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여기가 저희 집안이 여기에 적장손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장사상자 쓰는 상할아버지가 20세 1615년에 태어나셨어요. 그 문과급제 내역도 다 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치고 들어와갖고 그 윗대에 우리 할아버지를 차선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서자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그 가공인물, 그 노프랑 한자 쓰는 가공인물을 적장선으로 해갖고 밑에 카테고리 같이 수단을 쭉 내린 다음에 일제시대 때 양자로운 것 같이 허위로 이중으로 꾸며놨습니다. 불법으로.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게 지금 동네 정씨잖아요. 근데 이 동네 정씨 할머니는 두 번째 그 마나님인데, 그 천대, 이분이 이제 여기 보면 정부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부인, 여기도 정부인인데 뭐냐면 여기 첫 번째로 써져 있는 그 동네 정씨는 원래 두 번째 처예요. 그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첫 번째 마나님이 여기 먼저 써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그 처가 먼저 써 있냐? 이분은
1637년 1월에 그 1월 21일인가 해갖고 속잡록을 보니까 청나라에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그 속잡록이 그 쓴 거를 1636년 거를 기억해서 쓴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쓴 기록에 보면 1637년 청나라에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희생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연도를 이분 태어난 연도까지 측정해 갖고 제가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52세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 그 선영이고 뭐고 일제시대 때 다 뺐으면 찬탈하면서 이 고령박 씨랑 동래정 씨를 바꿔치기해요. 그래서 고령박 씨가 52세에 죽은 걸로 만들으니까 여기에 그 적장성 상할아버지가 어미 없는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자 집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변주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첫 번째 만화님이 왜 저 두 번째에 적혀 있고 두 번째 만화님이 첫 번째에 적혀 있냐? 이분이 먼저 돌아가셔갖고 작고해갖고 먼저 묘에 묻히셨을 거 아니에요. 비문은 먼저 돌아가신 순서대로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후손이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 실제 묘역을 보면 이렇게 품자, 입구자 세 개 품자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동래전 씨가 먼저 그 묻혀 있다고 이 묘비 뒷문 위조하면서 요거를 이제 써놨어요. 왜냐면 묘비 위조하면서 이분들은 우리 집안 할아버지 서자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이 그 동래정 씨랑 고령박 씨를 바꿔치기 하는 게 목적이어갖고, 이분들이 뭐 그때 당시 일제시대 때 뭐 한문이나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문맥은 필요도 없었겠죠. 이 이름 바꿔치기 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문해력이 있는 사람들은 읽어보면 이게 바꿔치기 된 게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 시대는 이제 요것만 이름만 바꿔치기 하면 뭐 사람이 국어를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깜짝같이 이제 속여갖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다 들통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놨냐? 여기 이제 동래정 씨가 여기 위에 묻혀 있다고 하니까 그 먼저 돌아가시기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원래 여기가 동래정 씨고 고령박 씨고, 그 다음에 부군이 이제 86세에 돌아가셨고 82세에 고령박 씨가 돌아가셨고 동래정 씨가 52세에 먼저 돌아가셨고, 이런 묘역 품자 형태인데 요거를 숨기기 위해서 명옥의 묘가 여기인데 이걸 명옥의 묘라고 크게 사초 작업하면서 봉본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범법행위죠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역장이라는 풍습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다, 전부 가짜다. 그리고 이제 이 능이 있으면, 능선이 산이 이렇게 있어서 뭐 산맥이 이렇게 능선이 있으면 첫 번째 이렇게 모셔지게 되면 전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 쓰는 겁니다. 이 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역장 우리나라 풍습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묘비가 있으면 숙부인 누구 또는 숙부인 누구였고 세 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네 분까지는 없는 거다. 이거 가짜입니다. 비문이만 혹시 네 개 있으면. 그래갖고 여기 글씨가 이렇게 쭉 묘갈이 써 있으면 이게 뭐냐? 1년 안에 같이 결혼한 여자예요. 1년 안에 얻은 여자예요. 왜? 그럼 이런 걸 왜 이렇게 법적으로 했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인이 자의정 집안의 따님이고, 두 번째 집안은 뭐 영의정 집안의 따님이고 드린 게, 그리고 여기는 우의정 집안의 따님이에요. 세 번째 만화님은. 그 첫 번째만 정실로 인정하면 이 집안 투기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안가품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트러블 생기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공평하게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나이 때문에 또 싸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하게 나이 많은 여자를 첫 번째로 드리는 경우가 아마 많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순서대로. 그래야지 형님, 동생 이러면서 사이좋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장자 상속제, 이거 친일 빨갱이들이 전부 만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공평한데,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돼갖고 재산을 물려줘요. 또는 출가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적장손이라고 여기에다가 올빵해갖고 다 줬다. 여기 나머지 여기 장인 그 외할아버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주들 못 봤는데? 그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장자 상속제라고 그래갖고 이 풍속도 가짜로 만들어서 적장손으로 일제시대 때 전부 가짜로 집어넣어갖고 땅 다 뺐습니다. 다 죽여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법률적으로. 그래서 적장손이 장손이 제사 지내는 건 맞아요. 적장손이. 근데 실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적장손이 가문이 이제 이렇게 좀 기울여 갖고 돈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면 뭐냐면 둘째 동생한테 제사를 대신 좀 지내달라고 그래서 봉사손이라고 이렇게 맡겨요. 봉사손으로 맡겨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 거기에 실록에. 근데 나중에 뭐 90년이 지나던 그 후손이 때 됐던 아니면은 2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번창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줘야 돼요. 장손한테. 나한테 다시 줘. 이러면 그 둘째 아들은 권한이 없어요. 다시 줘야 돼요. 형님이 장손이니까 제사 모시시오. 이러고 줘야 돼요. 실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장손이 모시는 거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대부분 장손은 먼저 출가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요. 그래서 그 똑같이 나눠 재산을 분배해서 미리 다 이렇게 줍니다. 그 아버님이 둘째도 주고. 그래서 대부분 막내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막내가 그 고향집을 물려받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선산이 있고 선영이 이제 있겠죠. 그러면 그 막내가 그 제사 음식을 차리는 조건 뭐 이런 걸로 해서 물려줘요. 그러면 이제 다 차려놓고서 형님들 오시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상주니까. 이런 걸 좀 아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